하지불안증후군 매일 밤 약을 먹기 힘드신가요? 약 없이도 다리 저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신경과 전문의 황재춘입니다. 밤이 되면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서 도저히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없으신가요? 다리를 움직이고 흔들어야만 그 불편함이 조금 가라앉는 경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1명이 겪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사실 저도 이 하지불안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는 일인인데요. 다행히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지만 매일 저녁 약을 챙겨 먹는 일은 생각보다 큰 부담입니다. 평소 다른 약을 먹지 않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약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지?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약 부작용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은 이 약 없이도 하지불안증후군을 관리할 수 있는 비약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법을 알아보기 전에 하지불안증후군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리가 저리다고 해서 모두 하지불안증후군은 아닙니다. 하지불안증후군 진단에는 4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에 불편한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저린 느낌이나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찌릿찌릿한 느낌 등의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불편함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증상이 움직일 때 사라지거나 완화되어야 하는데요. 다리를 움직이고 흔들면 증상이 풀어집니다. 네 번째는 가만히 쉬거나 잠들려고 할 때 증상이 나타나야 되고 심해집니다. 특히 저녁이나 밤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에 활동할 때, 걸어 다닐 때 다리가 아픈 것은 근육통이나 하지정맥류, 허리 디스크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하지불안 증후군의 흥미로운 점은 유전성이 한 50% 정도 된다는 것인데요. 부모님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절반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피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치료 단계입니다. 이 악화시키는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수면 부족이 가장 큰 악화 요인입니다. 잠을 적게 자고 피곤해지면 몸이 지쳐서 증상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운동도 문제가 되는데요. 너무 많이 움직이면 오히려 몸이 피곤해지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모든 신경계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기간, 걱정거리가 많은 시기에 이 증상이 심해집니다. 카페인은 확실한 악화 요인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막걸리나 포도주 같은 발효주가 소주보다 증상을 더 악화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정 약물들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항히스타민제, 일부 항우울제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약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하지불안증후군 관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운동의 종류와 강도,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의 강도는 중등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박수가 평소에 2배 이상 올라가는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 적당히 땀이 나는 정도가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하루 한 30분 정도가 적당하고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실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끝나면 반드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 시간대도 중요한데요. 저녁 늦게 운동하면 오히려 숙면에 방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급적 오전이나 오후 시간대에 운동하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법 두 번째는 스트레칭과 근육 이완입니다. 스트레칭은 하지불안증후군에서 가장 효과적인 비약물 치료입니다. 특히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하는 스트레칭이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 스트레칭은 필수인데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빼서 종아리를 눌러주세요. 한 30초 정도 유지하고 3에서 5회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허벅지 스트레칭도 중요한데 서서 한쪽 발목을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거나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발목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서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발가락을 쭉 펴거나 오므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칭 자세가 많은 것이 요가인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기 자세나 비둘기 자세, 다리를 벽에 올리는 등이 하체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치료법은 온열 또는 냉 마사지인데요. 온열요법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핫팩을 종아리에 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냉찜질도 효과가 있는데 차가운 물수건이나 아이스팩을 다리에 대면 저린 느낌이 완화됩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뜨거운 것을 번갈아 하는 교대요법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데, 따뜻한 물에 3에서 5분, 시원한 물에 1, 2분씩 번갈아 발을 담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4회 정도 하면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마사지는 매우 중요한데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지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안마의자나 종아리 마사지기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 30분 정도 사용하면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파스나 근육 이완 연고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멘톨 성분이 들어간 냉감 파스를 종아리에 붙이면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로션을 바르고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치료법은 적절한 압박과 자세 조절인데요. 압박 스태킹은 하지불안 증후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적당한 압박을 가하면 불편한 느낌이 완화되는데요. 낮 시간에만 착용하고 잠잘 때는 벗는 것이 좋습니다. 탄력 밴드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종아리나 발목에 적당히 감아주면 압박감이 불편한 감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도 중요해서 다리를 꼬고 앉거나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서 있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한다면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다리를 약간 높이 올려두면 도움이 됩니다. 쿠션이나 베개를 발밑에 받쳐주면서 쉬는 것이 추천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면 위생 개선인데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면 환경도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그리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은데,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등을 끄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등의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낮에 밤을 자면 밤에 잠들기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정 졸리면 한 15분 이내에 짧은 낮잠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치료법으로는 철분과 마그네슘 보충인데요. 하지불안 증후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뇌의 철분 부족입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붉은 고기, 조개, 시금치와 같은 녹색 잎채소, 그리고 두부, 견과류에 철분이 풍부합니다. 철분인 흡수를 높이려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도 중요한데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나 녹색 잎채소, 통곡류, 다크초콜릿, 바나나 등의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철분제나 마그네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치료법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와 카페인 그리고 알코올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요인은 하지불안 증후군의 주요 악화 원인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복식호흡 그리고 점진적 근육 이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 20분 정도를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취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감량은 필수적이지만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오후 이후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고 익숙해지면 아침 커피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도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마신다면 양을 줄이고 특히 발효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비약물 치료를 2에서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약물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파민, 효연체, 프레가발린, 가바펜틴과 같은 약물들이 하지불안 증후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철분 주사를 맞는 것이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부작용도 적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약물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생활습관 개선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점차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 횟수를 줄인다거나 증상이 심한 날에만 복용하는 방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증상이 심할 때 스트레스 받거나 일이 많은 경우 이럴 때는 증상이 심해져서 약을 한 1, 2주 정도 복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이런 생활 습관들 조절만으로도 약을 복용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약 없이도 충분히 조절하실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꾸준함입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에서 3개월은 지속적으로 해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줄이거나 끊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